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죠. 어제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꿈 꾸셨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의 나라로 재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로 낮은 지지율을 안고 지금 시작하는 만큼 상당히 부담이 클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내각 인선이 아직 마무리가 잘 안 됐고 향후에도 이게 좀 시원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거겠죠. 대통령 취임식 행사부터 앞으로 전국 운영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는 최진봉 교수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가 좋아하는 최진봉입니다. 내가 최진봉 교수 의리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의리를 좀 지키는군요. 그럼요. 아니 이제 고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의리를 그래요? 지키기 위해서. 딴 그래요? 데서 제가 지상파에서 섭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영희 변호사와 의리를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박모 변호사를 깠습니다, 제가. 거기 출연료 별로 안 주죠. 우리가 출연료를 훨씬 많이 주죠. 제가 알기로는 2배 반을 주는 걸로. 왜 이러세요? 지금 돈 가지고 자꾸 이러시면 안 되고. 저는 의리. 의리. 좋아요. 최의리로.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또 합이 맞기 때문에 방송도 재미있게 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잘할 겁니까? 알았어요. 자, 이제 예. 농담은 그만하고. 예.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보셨습니까? 뭐 띄엄띄엄 봤어요. 뭐 전체 다 보진 않고. 별로 무지개도 그렇게 뜨고, 뭐 홍매화도 나오고, 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기사입니까? 무지개 뜬 게 뭔 기사라고 그런 걸 씁니까? 예전에 뭐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영국 갔을 때 그때 네. 뭐 또 뭐 무지개가 떴다 뭐 이런 기사 쓰던데. 무지개를 되게 좋아해요. 아니, 뭐 네. 기사를 그런 걸 기자들이.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갖고 그런 것도 기사를 쓸 거리인지. 뉴스의 밸류라고 하잖아요. 기자들이 뉴스의 가치를 그렇죠. 보고 언론 기사를 써야죠. 학자시니까. 네. 근데 뉴스의 밸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오면서 제가 오늘 이제 고속터미널 쪽 지나왔거든요. 아침에. 네, 네. 뭐 카메라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더라고. 오는 거 보려고. 출근하잖아, 강남에서. 그쵸. 그 사거리 있잖아요. 고속터미널 사거리. 네. 거기서 그냥 카메라 몇 대가 기다리고. 내가 그래서 다행이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뉴스마트 막혀가지고. 나가 있대요, 취재하러. 열심히 하세요. 아니, 그 길 막히고 어떻게 갈 뻔했어요. 내가 시간 늦을 뻔했어요, 방송 시간. 그러니까요. 왜 글로 와요? 올림픽대로 타고 내비가 간거 글로 아니었어요? 가래요. 내비가? 네. 나는 그 동네 살아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어째서 취임식 보면서 뭐 취임식 그 순서야. 네. 뭐 늘 하는 거니까 그거 뭐 별 의미 없었고요. 네. 저는 그런데 이제 다만 취임사는 상당히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취임사를 보면서 상당히 좀 황당했습니다. 좋아요. 맞습니다. 자, 주바라기님이 의리맨, 네, 의리맨. 패스피님 의리와 돈. 뭔 소리? 의리만 있습니다. 까꿍이님. 의리. 까꿍이님은 돈진봉. 박봉란 정말 인간적이신 분. KT주님 돈진봉이 인정. 주로 돈 얘기가 많이 나오네. 의리라니까요. 이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알았어요. 사실은 의리 맞아요. 자, 내가 좋아하는 최진봉 교수님하고 이렇게 잘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바쁘실 텐데 예. 감사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좀 전에 사실은 이제 말씀을 조금 시작하셨는데 저는 어제 반지성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유를 부르짖는 것을 보고 반지성주의라는 것하고 지난 민주정부하고 또 자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뭐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연결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연결이 되죠? 지성주의,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란 말은 지성주의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이제 초기에 이 말이 나온 게 메카시즘처럼 너무 이제 하나를 찍어서 복제하거나, 공격, 네. 그런 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그렇죠. 지성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 집단적 지성주의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개념인데 그걸 반지성주의라고 몰아붙이는데 그 뭐 모르겠어요.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으니까는 어제 취임사를 들어보면 맥락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민주당이 이제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회 다수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를 공격하면서 반지성주의라고 몰아붙여요?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됐던 법안들은 다 반지성주의입니까? 반지성주의가 된다. 종편이 탄생될 때 날치기로 네. 그때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들도 반지성주의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모든 법안들이 그럼 다 반지성주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석을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통과된 모든 것. 네. 그 만약에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건 좋은데 그 개인의 자유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0.73%로 뭐 본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네네네. 그것도 그러면 반대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들어서 반지성주의로 몰아붙여야 됩니까? 네. 그게 무슨 논리예요? 논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0.73%로 그 권력을 잡은 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 반지성주의의 권력으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까? 본인의 의사와 맞지 않게 국회가 절차에 맞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국회 야당인 이제 야당이 됐죠. 야당인 민주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뭐 전제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본인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사람이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삼권 분립이 있는 것이고 네. 입법부는 그런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국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렇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한겨레에서 본인에게 본인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안 하거나 그 말이 본인이 하는 말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면 반지성주의라고 몰아붙일 것이냐 이런 취지로 기사가 나고 이제 사설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한겨레 신문사 기자를 상대로 해서 고소도 하고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저는 매우 그게 걱정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겠네요. 그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언론 기사에 대해서 네, 고소를 막 하고 또 그러잖아요. 고소하고 그러죠. 그게 영어 이제 언론학에서는 칠링 이펙트라고 그래요. 위협 효과. 칠링 이펙트. 칠링 한다. 그러니까 뭐 차갑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한데 네, 어쨌든 네, 위협하다 이런 아, 또 뜻이거든요. 우리 유학 갔다 오셨어요, 교수님은? 외국에서 또 학위도 교수도 따시고. 했었습니다. 예. 제가. 어쨌든 이제 교수도 언론학에서 했었다고? 네. 언론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위협 효과라 그래서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을 억압하게 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죠. 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고소 고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네, 칠링 네.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런 전형적인 태도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언론이 아니 그러니까 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대통령에서 허위 정보들을 막 쏟아내고 네, 막 네. 공격했던 거기에서 고소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비판을 막는다고 얼마나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들이 네, 비판을 그랬죠. 했습니까? 네. 그렇고 이제 와서는 한동훈 이 후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비판을 안 해요. 그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뭐 언론이 아니, 그런 거 똑같은 하루 이틀도 언론사. 아니고.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네, 태도를 네. 보이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판례를 보면요. 조각성, 위법성 조각의 사유죠. 위법성 위법성 조각의 조각 사유. 사유라고 그래서 언론이 헌법에 나옵니다. 그렇죠. 언론이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론사의 기자가 정말 거짓인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전제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네, 네.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그 사건도 일본의 그 기자가 썼었잖아요. 네, 그랬죠. 산케이 신문에서 그거 처벌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명확하게 그 증명을 누가 해야 되냐면 공직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기자가 명확하게 거짓인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런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냐. 이게 왜 제가 볼 때는요 한동훈 후보자 나을 거예요. 이거 뭐 처벌 안 될 거를. 네. 근데 왜 그럼 기자들이요 기사 쓸 때 입을 막죠. 그렇죠. 아니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라는 표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할 때 이것도 얘기했다가 고소 고발하면 어떡하지? 고소고발 한번 당하셨잖아요. 저는 2번이나 당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전 아, 진짜 그래요? 언론에서 아직도 방송에서 해결 안 얘기한 됐나?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바다해버님 지금 도배를 하도 하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살아있는 지성 최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취임식 3일 전 출국해서 아이오와에서 시청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이오와에서 네, 아이오와에서 네. 이제 그만 올리세요. 왜요? 너무 아, 많이 이분이 올려? 지금 걸 너무 도배해갖고 내가 그만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오히려 안 좋네. 이렇게 읽어드리면 계속 도배한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래 읽어달라고. 이럴 때는 퍼니시먼트를 읽어달라고.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상을 주면 안 되는데 사실. 아니, 뭐 바다해버님한테 농담한 거고요. 예. 자, 이들국화님 리공의 김영남 후보 나와서 이리 건너왔습니다. 어제 김영남 후보하고 노영희 변호사 또 한 판 붙으셔가지고 제가 아주 힘들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 좀 억지로 부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근데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지상파 방송에 후보자가 나와도 되는 거예요? 90일 전에? 내가 그것도 좀 지적을 했는데 좀 문제가 그것도 있는 것 신장식이가 같은데? 또 아리까리한 뭐래요?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이상한데요. 그거 약간 뭐 원래 90일 전에 출연하면 안 그때 되는 거잖아요. 얘기는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대요. 승원시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는 분들 김용남 후보는 지금 수원시장 국민의힘 후보인데 그 당시까지는 민주당의 후보로 그냥 안정해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괜찮다. 이런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준 후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못 나와요? 그거 못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신장식 변호사 말은 아 그쪽에서 항의하기 전까지는 나올 수 있다. 이 신장식이 요즘에 좀 이상한데요? 아니 아무래도 규정이 정권이 있는데 바뀌니까. 그 규정을 따라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생각합니다. 그런 건가 봐요. 항의하기 전까지. 어쨌든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네. 신장식 변호사 코너 우리 방송 나와서 1등한 거 알죠? 그 청취율 조사사 라디오 1등 아, 했대. 그래요? 정치대관 때. 이제 제가 1등을 할 겁니다. 그럼요. 조금만 이제 기다리세요. 우리가 이제 합시다. 우리도. 그럼요. 우리도 저녁 라디오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런데 뭐 우리들이 불러준 데가 같이 불러주는 데가 주걱이라 없잖아요. 저녁 그래서 라디오에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겠어. 알겠어. 이거부터 먼저 잘 살려놓고. 알겠습니다. 자, 시대적 소명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반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재건 국제사회에서 책임 역할을 다하는 나라 만들겠다. 자유 35번 외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어제 그 취임 연설을 듣고 보니까 기조가 예. 무한 경쟁, 그다음에 시장경제주의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보편적인 가치는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국가라고 하는 이런 뭐 조직이죠 여기도. 근데 그래야지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등하지 않은 게 기본이니까 좀 맞춰주려면 저는 무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복지 쪽으로 나가는 게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어제 취임사에서는 시대적 소명을 여전히 자유, 무한 경쟁 이런 쪽으로 시장 경제 쪽으로 중점을 맞춰요. 근데 이건 사실은 산업혁명 시대의 맞아요. 초창기 1900년대나 1800년대 후반에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게 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점점 뭐 능력이란 이름으로 부의 대물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형성될 것 같아서 걱정이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요 한동훈 후보 이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한동훈 후보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딸 관련된 스펙 네, 얘기 네, 나오잖아요. 네, 네. 어제 청문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쓰지도 않았고 앞으로 쓸 계획도 없다. 아, 그럼 그건 왜 다 하는 거짓말이야. 거예요? 솔직히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지지하면서 했던 말이 더 웃겨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 말도 안 뭐 되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큰 문제야? 네. 그 전에 그럼 조국 전 장관 할 때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왜 법적으로 문제가 왜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남의 거 표절하고 남한테 개발 앱 같은 것도 남한테 돈 주고 시켜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그 자체로 벌써 지적권 위반에다가 그 다음에 사기 업무방해의 요소가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지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요즘에 입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하버드나 이런 아이비리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전에 SAT 점수를 중요하게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학력이 다들 많이들 저하가 되고 그래서 SAT를 자기네들이 필수적으로 받지 않아요. SAT 가지고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에 했던 스펙, 봉사나 뭐 그런 논문이나 이런 스펙을 훨씬 더 비중 있게 봐가지고 학생들을 뽑기로 바뀌었어요. 그 몇 년 아이들, 몇 년 동안 출생한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제 그걸 노리고서 사실은 이 스펙을 만든 건데 그게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 아무 문제 없다? 저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노영희 변호사 설명했지만 상식적으로 네. 누가 봐도 그거는 나중에 쓰려고 하지. 안 그랬으면 고등학생이 뭘 그걸 하겠어요. 논문 네. 쓰고 뭐 어디 보내고 뭐 본인들은 논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어디 뭐 상 받고 뭐 봉사단체 만들고 뭐 기부하도록 뭐 이메일도 보내고 이런 행동을 왜 하겠냐고요. 네. 그런 이유가 없다면 네.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게 바로 이 자유민주 시장 경제 기반과 연결됐다고 저는 그렇죠,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진 자, 더 권력이 있는 자,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게 뭐냐면 기회는 평정하고 그다음에 과정은 공정하고 공정이라는 과정 속에 물론 이 공정이란 말이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오염됐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 공정이라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낙수 효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네. 상생의 개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과 네. 대기업이 함께 자라는. 그러면 대기업에게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네. 너무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중소기업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네. 함께 잘 사는 나라고요. 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산업혁명 시대나 있을 수 있고 박정희 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이런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열심히 싸워봐. 내가 뭐 다 제도적으로 다 풀어줄 테니까. 네. 뭐 중소기업 죽든 말든 아니면 뭐 이 동네 슈퍼들 죽든 말든 큰 네. 마트들 잘 살아나고 잘 되는 놈 계속 지원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누구의 나라인 거예요, 대체? 네. 아니, 우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서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상생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그렇죠. 선진국의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태도를 보면 네. 규제 다 풀어서 자유민주주의 경쟁하게 하고 그 경쟁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 계속 잘 살게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사회의 그 양극화를 다 극대화시키는 그런 제도적 어떤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GEUM님이요. 국민들 좌파 방송, 편파 보도 정말 문제예요. 갈라치기 방송이네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 우리한테요? 네. 갈라치기를 누가 하고 있는데 설명해 처분이 주세요, 없어. 이분한테. 아니, 뭘 네. 갈라치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더 화가 네. 나가지고 지난번에 네. 방송하는데 그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했대. 뭘 갈라치겠어? 이준석 대표가 갈라치기를 했지. 아니,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네. 모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마을을 만들자고 하는 게 뭐가 갈라치기입니까, 그게? 갈라치기는 뭐냐면요. 네. 잘 사는 사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표현하면 안 되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네. 그 계층을 분리해내고 네. 어느 한쪽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 한쪽의 지원을 해주는 게 갈라치기인 거예요. 뭐가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들을 다 대변해서 얘기해주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그게 왜 갈라치기입니까? 네. 언론의 기본적 사명이 뭔지 아세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하는 거예요. 네. 권력기관이 타락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언론의 사명인 겁니다. 네. 언론이 권력기관에서 열심히 뭐 칭찬해주고 그 잘했다고만 얘기해주는 그게 언론의 사명입니까? 그러면 언론 필요 없어요. 홍보기관이 필요하지. 알겠습니다. 스프릿 0717님 맞아요 하셨는데 나무님, 진봉 교수님 숨 좀 쉬세요. 이응님도 숨 좀 쉬세요. 감사합니다. 래퍼 진봉 화이팅 또리 엄마님이 응원하십니다. 자, 윤 대통령이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선 비핵화 후 대북 지원 얘기한 건데 사실 저는 북한이 들으면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도 먼저 자기네가 다 먼저 했잖아요. 북한에서 비핵화도 시도하고 물론 완벽히는 안 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뭡니까? 뭐 경제 제재만 없고 다 망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 걸리고 힘든 거였잖아요. 이런 식이라면은 사실은 저는 제가 조정위원 15년 법원에서 15년 했는데 조정을 하든 타협을 하든 간에 상대방하고 상대방한테 좀 뭔가 수긍할 수 있는 걸 먼저 주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미국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일단 니네가 먼저 다 기부업해라. 그럼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식인 것 같아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북한 편든다. 그렇죠. 이제 저는요, 북한 좌파가 되는 거죠. 본인이. 저는 분명히 예. 말씀 해병대 정훈장교 출신입니다. 아. 정훈장교가 예전에 제가 89년도에 입대했으니까 네. 일단 네. 정말 그 당시에는요 노태우 정부 때예요. 정신교육 열심히 시켰어요. 그렇군요.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서 네. 노태우에 이어서 주시는. 이제 뭐 종북 이런 얘기하면 제가 참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걸 다 네, 떠나서 지금 좋아요. 노영희 변호사 말이 100%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있으면 협상을 할 땐 주고받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들 모든 거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나와. 그럼 지원해 줄게. 그렇죠. 그걸 누가 믿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네. 서로 한쪽한테 당신 다 포기하고 나와. 그럼 내가 줄게. 그래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어. 그 마음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떡해요? 다 포기했는데 안 줘. 지금 그 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협상은 주고받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조금 양보하면 그쪽에서 뭔가 보상하고 또 한쪽이 양보하면 그러면서 신뢰가 쌓여가는 거지. 네. 지금 북한과 미국 또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신뢰가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네. 하노이 노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북한이 신뢰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믿지 못하니까 좀만 서로 천천히 해주세요. 예. 네, 서로 양보하라 그러고 네, 서로 네. 포기하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네. 방법은 단 하나예요. 조정 얘기하셨잖아요. 조정이라고 하는 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네. 완성을 해가는 거예요. 네.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오면 내가 뭘 해줄게. 이런 전제 조건은 어느 국제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엉겅퀴님이 최진봉 교수님 사랑한대요. 아, 감사합니다. 빨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뭘 자, 이번 취임식 행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근데 좀 비교하는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정숙 여사하고 뭐 팔짱을 낀 뭐 누구 뭐 옷을 뭐 리폼이라 그러네. 재활용이라나 뭐 네. 입었네 안 입었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눈에 거슬리는 표현들 많던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제 뭐 평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언론의 평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물론 김건희 여사가 특별히 뭐 한 행동도 없고 그냥 취임식에 왔으니까 그냥 스케치하는 건 좋아요. 근데 네. 거기에 너무 집중해요. 패션이 어떻고 옷을 뭘 입었고 뭐 인사를 몇 번 했고 이런 것들이 기사가 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김건희 여사가 참석해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다. 뭐 이 정도로 끝나면 돼요. 네. 취임식에 대통령이 중요한 거지 대통령 부인이 뭐 어떤 행동을 한 게 그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기사를 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패션 가지고 왜 그렇게 기사를 써대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 슬리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옛날에 패션 갖고 엄청 그렇게 얘기 얘기했었죠. 많았죠. 그리고 네. 뭐 슬리퍼, 뭐 청바지인가요? 뭐 네. 청치마인가요? 그리고 뭐 또 노란 뭐 후드티. 스카프 뭐 이런 거 스카프.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써대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제 뭐 하얀 옷 입은 거 입고 와서 뭐 리본처럼 묶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또 아침에는 검정색 입었다고. 물론 당연히 그러죠. 현충원 가는데 근데 하얀색 입고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비교해서 기사를 쓰고 이런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잘 하는지 네. 혹시나 또 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도를 하는 것이 맞지. 그분의 뭐 일거수일투족 쫓아다니면서 기사화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아유, 참 어떤 분들은 매우 비판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멋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 특히 언론인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좋아하나 봐요. 예, 자 거기까지 하고요. 집무실 이전으로 어제부터 청와대가 개방이 됐습니다. 근데 구중궁궐 청와대를 살펴야겠다는 게 요점이었는데 용산 집무실은 오히려 더 구중궁궐이다. 이게 이제 김진애 전 의원이 한 말이에요. 어제 네.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또 집회도 못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울 용산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진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지금 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직행동이라는 단체에서. 그렇죠. 이 정도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해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무도- 이러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소통을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원래,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도 아무나 접근할 수 없지만 청와대는 원래 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주변에서 네. 특별히 다른 뭐 상업 활동 이런 게 없었어요. 물론 그렇죠. 주변에서 하는 분 그래도 집회 때문에 고생하신 분 많지만, 그렇죠. 근데 용산 어때요? 국방부 바로 앞에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상업 활동도 많이 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분수대 앞에서 할 수 있었어요. 1인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근데 맞아요. 용산 같은 경우에 바로 길거리에 있어서 소통이 되겠어요? 안 접근도 안 돼요. 네. 그리고 거기서 집회도 못하게 다 막, 그건 물론 이해는 돼요. 뭘 대통령이 있는 공간이고 대통령이 있는 공간에 그 앞에 집회를 금지한다. 그러면 소통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가치관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 장소냐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간 거예요, 대체 그러면? 뭐 광화문도 아니고 본인이 뭐 그렇게 뭐 나와서 식사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겠다는데 하겠어요? 큰 그림이 있대요. 뭔데요? 그 전부터 용산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용산 땅값이 막 계속 올라간다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준다잖아요. 네. 그러면 다 연결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직접 말하기 곤란하지만 네. 알아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알았어요.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도 먹고 삽니다. 자,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그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본인 지지도는 지금 사실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50%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정당 지지도가 또 국민의힘은 조금 올라가고 민주당은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기게 되는 걸까요? 국민의힘이?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지지율은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컨벤션 효과다. 뭐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 새로 취임했으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죠. 뭔가 네. 하겠지 설마. 네. 지금 뭐 집무실 이전 문제,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가 당선인 시기에 네. 뭐 집무실 이전하는 것 때문에 논란 많았잖아요. 국방부를 뭐 일부에서 얘기하면 국방부를 타격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저 문제 때문에 관저 쇼핑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랬죠. 외교부 장관 가서 뭐 공관 가서 했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논란이 됐었고, 지금도 지금 관저가 없어가지고 강남에 지금 출퇴근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만약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했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그렇죠. 리모델링해서 그렇죠. 그런 논란 때문에 지지율이 낮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취임식을 하다 보니까 모든 언론이 또 그 취임식 무지개까지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대 효과가 좀 있는 거죠. 뭐 이해합니다. 근데 그 알겠습니다. 기대 효과 얼마나 갈까요? 오늘부터 이제 교통 통제하고 네. 한번 이제 겪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지 뭐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이 계속 간다고 보지 않고 앞으로 2달이잖아요. 물론 이제 한 번 더 이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거든요. 그걸 또 그렇죠. 이슈할 거라고 봅니다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논란 우리가 뒤에도 다루겠습니다만 비서진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금 뭐 한 후보자도 그렇고요. 네. 정호영 후보자는 사퇴 안 할 것 같고요. 임명 네. 강행할 것 같은 임명 느낌이 강행한다네. 들어서 그렇게 됐을 네. 경우에는 또 여론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각 구성이 사실 좀 문제가 됩니다.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지연되는 건 뭐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후보자들을 다 임명할 것으로 김인철 후보자 뭐 스스로 나간 거 말고는 그렇죠. 사실은 다 임명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음. 거기까지도 저는 그래도 좋아요. 인사청문회 제대로 하는 거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거쳤으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죠. 주진우 예. 전 검사,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시원 전 검사, 이분은 유호성, 유성 건첩 네. 사건을 조작했다는 또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의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네. 이게 내가 왜 알겠어요? 다 검사들이니까 네, 알겠죠. 이래서 검찰공학이 효실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다문화 비서관은 김성애 씨, 야 화대어 운운하는 말 같지 않은 네. 그런 분이 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죠. 좀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일부러라도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 거를 왜 몰랐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이 웨이. 마이 웨이.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네. 내 길을 간다. 네. 뭐 얘기하든 말든.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 문제도 해결 안 된 것은 결국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요 특징? 제가 네,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는 그 특징은 누가 뭐라 한들 나는 내 길을 내 길을 간다. 간다. 뭐라 하든 말든.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들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네, 지금 네, 뭐 네. 수석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또 이 장관들도 검사 출신이 많잖아요. 서초동사들 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 출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과연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검사들이 들어가서 관련 행정을 할 때 그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검사 생활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총무비서관이나 아니면 또 그분도 있어요. 부속실장. 네. 그분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다 검사 출신이야. 근데 그 부속실 같은 경우는 문고리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거기를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 대형 로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로펌들이 사실 좀 문제가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로비를 많이 하고 그 로펌들이 아마 엄청나게 득세하고 엄청나게 돈을 벌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벌겠어요? 결과가 좋으니까 벌겠죠. 그리고 결과가 좋을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벌겠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분들을 고문으로 영입해가지고 막 20억씩 주고 그러죠. 안 그러면 뭐하러 돈을 주겠어요? 아니, 그분이 뭐 아무 일을 한 적 없고 그 역할을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럼 노폼이 무슨 이 제정신이겠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 아니, 2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주냐고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양재 택시는 왜 안 시켰을까요? 왜 그러세요?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방송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부를 거라는 건지 앞으로 큰일 났네요. 자, 이제 농담은 이제 그만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새로 자리에 올랐으니까 누가 어쨌든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대통령이면 제일 좋겠다. 이게 모든 국민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잘해 주시기 바래요. 어쨌든 네. 대통령으로 5년 동안 임무를 하셔야 되고 그분이 하는 이제 모든 행동이 결국 우리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정말 뭐 어제 취임사에 안 들어있지만 화합하고 통합하셔야 됩니다. 저는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을 인정해야 되고요.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 어제 그 취임사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네. 본인한테도 엄청난 부담이에요. 입법부가 어쨌든 야당이 다수잖아요. 지금 야당이 그럼요. 다수인 네. 상태에서 야당과 계속 대결 구도로 가겠다? 네. 그런 구조로 가면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됐다는 생각하시고 네. 보수 진영만 바라보지 마시고 네. 진보 진영의 목소리도 잘 들으시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최진봉 교수님하고 함께 하니까 아주 시원시원 정말 무슨 한국의 랩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요일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늘은 최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